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의 진로와 삼성 3나노를 연계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디어 삼성 플래그십 모델인 S23이 공개됐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는데요. 이 삼성은 이번 플래그십 모델에는 자신의 AP인 엑시노스를 버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전량 탑재했습니다. 2015년 스냅드래곤 810 칩셋에서 심각한 발열 현상이 발견돼서 갤럭시 S6 시리즈에 엑시노스 7 칩셋만 전량 탑재한 적이 있었던 삼성이 이번에는 자신의 AP를 버리고 스냅드래곤만을 탑재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게임 최적화 서비스 기능이 작동하는 문제가 원인이 됐습니다. 발열과 배터리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게임을 실행할 때 AP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인데 이 사용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엑시노스가 받았고 결국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탑재를 뺀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뼈아픈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노스가 성공하면 설계와 제작의 동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차기 프로세서 경쟁의 시작점과 같은 엑시노스 AP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메모리 사업을 키우려면 엑시노스의 분발은 필수입니다. 엑시노스의 경우는 파운드리 분야 후발주자 삼성 파운드리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이 삼성은 항상 최첨단 노드, 선단 노드의 수율 안정을 깨하는 마중물 역할을 엑시노스에 맡겨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도 이 삼성 엑시노스가 발열 등의 문제로 이번 갤럭시에 탑재되지 않은 것 자체가 삼성의 파운드리 선단 노드에도 좋지 않은 징조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엑시노스가 언제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는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개된 S23의 경우도 비용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비싸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AP가 큰 몫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퀄컴의 AP가 타 AP보다 비싸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TSMC 4나노에서 전량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체감 가격은 더 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엑시노스의 한골 탈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나오는 외신을 종합해보면 이 삼성은 내년인 2024년 초에 나올 갤럭시 S24에 엑시노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기즈차이나 보도가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적용 노드는 삼성의 4나노 공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엑시노스의 공백기는 1년에 그치는 것이죠. 특히 주목되는 포인트는 그간 삼성이 갤럭시 전용 칩을 내놓을 것으로 시장에서 관측하는 시점인 2025년과 삼성의 3나노 2세대 공정인 GAP를 활용해 칩을 양산하는 시점인 2024년이 교묘하게 겹친다는 점입니다. 2025년 초에 나올 갤럭시 S25에 엑시노스를 탑재하려면 내년 하반기부터 칩을 본격 양산해야 합니다. 아기가 맞는 셈이죠. 삼성은 그간 공식적으로 3나노 공정을 3나노 1세대인 GAE와 3나노 2세대 공정인 GAP로 나눠왔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1세대 3나노 공정 칩인 GAE를 선보였고 올해 3나노 2세대 칩을 내놓고 양산은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내년에 GAP 공정을 통해서 칩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에서 갤럭시 전용 칩을 내놓는 시기와 얼추 맞아 들어갑니다. 실제 최근 해외 IT 매체 노트북 체크는 갤럭시 S 시리즈의 AP의 퀄컴 단독 시대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갤럭시 전용 칩이 삼성 3나노 공정으로 대량 양산돼서 2025년에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갤럭시 S25에 탑재된다는 뜻이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 칩 양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삼성이 3나노 2세대 공정을 통한 칩 양산 시점이 내년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일치하는 것이죠. 사실 삼성의 3나노 첫 고객이 내부 고객이라고 볼 학증은 없습니다. 엑시노스라고 볼 학증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간 경험칙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할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 고객은 대형 팹리스 고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량을 주문하는 암호화폐 고객 등은 빼고 면실공이 대량 주문할 수 있는 고객으로 추려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이전에
열렸던 컨퍼런스 콜에서 3나노 노드의 고객을 확보했느냐의 질문에 이 모바일 부분에서 복수의 대형 고객사가 이미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수 고객 중 하나는 구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퀄컴이 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영국 IT 매체인 테크레이더, 갤럭시 클럽 등은 삼성과 구글이 이미 업그레이드된 텐서 칩셋인 텐서3를 3나노 1세대 공정인 GA2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이 칩은 올해 나오는 구글의 스마트폰인 픽셀 8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구글이 급하게 3나노 AP를 쓰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픽셀 8은 올 가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애플의 아이폰 15가 나오는 시점쯤입니다. 아이폰 15에 탑재될 A17 바이오닉 칩이 아마 업계 첫 3나노 칩일 가능성이 큰데요. 구글은 그 파운드리 적용 노드 경쟁과 같은 스펙보다는 폰의 최적화, 필수 성능에 최대한 신경 쓰겠다는 입장을 견제해 왔기 때문에 3나노 적용이 제작 가격 상승에 비해서 편익이 적을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글이 급하게 3나노를 적용할까 싶은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또 삼성 3나노의 유력 고객 후보 중 하나인 퀄컴은 여러 설이 나도는데요. 이 퀄컴이 3나노를 활용해서 만드는 칩은 스냅드래곤 8 3세대 칩입니다. 내년인 2024년 초에 나올 갤럭시 차기 모델에 이 3나노 칩이 탑재되려면 올 상반기부터 시범 생산에 나서면서 칩의 본격 생산을 서서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정 단계가 수천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는 칩 양산에만 4개월가량 걸리기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대량 생산을 위한 3나노 적용 노드를 퀄컴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하고 관련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제 3나노 활용과 관련한 결정을 조만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MC를 만약 퀄컴이 활용한다면 N3 노드 혹은 N3E 노드를 쓸 가능성이 큰데요. 이 삼성을 쓴다면 초기 버전인 GA2를 쓸 것입니다. 애플이 올가을 나올 폰에 3나노 칩을 탑재할 가능성이 큰 만큼 퀄컴도 아마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아직 3나노 수율과 관련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TSMC의 3나노 초기 버전인 그 N3 노드가 높은 설계 비용과 노드 구현의 복잡성 때문에 팹리스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래서 애플만 N3 노드를 쓰고 나머지 팹리스들은 3나노 2세대 버전격인 N3E 노드를 쓸 것으로 많이 관측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관측이 맞고 퀄컴도 TSMC를 활용한다면 N3E 노드를 쓸 것입니다. 특히 TSMC는 N3E 제작 가격을 낮춰서 팹리스를 잡는다는 보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 정리하면 이 삼성은 엑시노스의 공비기로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삼성은 2025년에 엑시노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 엑시노스는 삼성 3나노 2세대 공정을 활용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 3나노를 활용해 칩을 찍어야 합니다. 이 삼성이 엑시노스 칩을 3나노로 찍기 전에 이 퀄컴 등의 대형 고객을 잡을 수 있을지도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봐야 할 포인트인데요. 이 새로 모습을 드러낼 엑시노스의 성능 개선 정도는 이 퀄컴의 파운드리 파트너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은 메모리 업황 위기를 맞아서 파운드리 수율 향상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국 업체 실리콘 프론트라인과 협업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간 삼성 파운드리 수율 잡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줬던 엑시노스 칩 물량도 공백인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차기 엑시노스 출시 시점과 삼성 3나노 2세대 양산 시기를 비교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